어디야? 왜 얘네? 쌤이 뭐라 그래? 그거 말하는 거야. 이거. 문제가 없는. 빨리. 가자 빨리. 싫어. 아, 네, 좋아요. 자, man briefly swallowed. 남성인데 어떤 남성이에요? 그 삼켜진 먹힌. 남성이겠죠. 먹힌 거야 누구한테? 혹등고래가 삼킨 남성이요, 그치? 혹등고래가 삼킨 남성에 대한 어떤 기사글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카약을 카야커. 타는 사람, 그치? 카약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배지, 1인이 혼자서 이렇게 노를 패들링을 해야 되는 그런 배인데, 자, 그 카약을 타는 사람이 운이 좋게도 뭐 하게 됐어요? 탈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야. 언제? 이번 주에 뭐 한 뒤에 잠시간 고래의 턱 속에 들어갔다는 게 뭐야? 고래의 턱은 어디 있어? 여기 있으니까 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어디에 들어갔다는 거야? 입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겠지. 그래서 그 고래의 입 속에 들어갔다가 운이 좋게도 탈출을 했어요. 고래가 더 빠르다가 퇴 하고 뱉어낸 거겠지. 됐어? 자, 그래서 어떤 인간인지 봤더니 23살짜리 아드리안 시만카스라고 하는 인간이 뭐 하고 있었어? 파들레인. 그러면 노를 적고 있었던 거야. 하늘에 사서 노를 이렇게 적고 있었던 거지. 어디를? 차가운 바다를. 어디 근처에 있네? 칠레 연안의 바다에. 그치. 칠레 근처에 그 차가운 바다에서 노를 적고 있었고요. 바로 그때 뭔가 출몰했어? 그 흑등고래가 네, 이제 커다란 나타났대요. 흑등고래가 나타났어요. 어디에서? 그 바닷속에서. 흑등고. 됐습니까? 아, 바닷속에서 나타났다. 됐어? 자, 이거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23세 아드리안 슈만카스 아드리안 피라카스. 아드리안 슈만카스가 어디에서? 칠레 근처 바다에서 연안하면 칠레랑 그 땅이랑 가까운 바다를 뜻하는 게 연안이잖아요. 그래서 칠레 근처 바다에서 카약을 타고 심한 키스예요. 시만카스 아니야? 시만카스? 시만카스. 자, 카약을 타고 노를 잡고 있었어. 이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 먹힘. 거대한 흑등고래 맞추면. 자, 이 흑등고래가 출불만 한 게 아니라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먹었어요. 뻔했죠. 먹을 뻔했죠. 그래서 먹을 뻔했지. 다행이야. 고래 목구멍이 쬐까매서. 자, 그러면 제목에서도 사실은 볼 수가 있는 거야. swallowed 됐으니까 지금 어떤 형태가 나와 있는 거야? 수동태. PP 형태가 나와 있지. 그럼 사실상 사이에 뭐의 생략? 그 동사의 생략, 비동사의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에요. 남성에 대한 기사글입니다. 근데 어떤 남성이야? 잠시 동안만이라도 삼켜졌던 남성이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after 여기에서 선생님에 따라 전치사로 설명한 선생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접속사로 생각을 할게요. 접속사로 생각을 하시고 뒤에 ing가 나왔던 거 무슨 구문의 일종? 분사 구문의 일종이다 라고 확인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자,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자면 그냥 덧붙이는 정보를 쓰고자 그냥 컴마로 들어가 있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23세의 남성이다 라는 걸 덧붙여주기 위해서 이걸 써줬지. 무시하고 그냥 주어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바로 그때 바로 여기에서 얘를 컴마 다음에 when을 써서 얘를 관계 부사로 볼게요. 그럼 관계 부사도 일종의 뭐라고 할 수 있어? and then 접속사 플러스 부사로 우리가 받아올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부사로 볼 수가 있어서 얘가 노를 잡고 있던 바로 그때 혹등고래가 출몰했다 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네. 됐습니까? 이해했어요? 들어간다. 영어 표현돼. 접속사 말고 관계부사. 웨인이 관계부터. 네, 관계부사. 그래서 해석을 붙여놓자면 칠레 인근에 그리고 그때 나타났다 라고 해석을 붙여놓는 게 낫겠지. 그리고 그때
내가 혹등고래가 나타났다. 접속사랑 바로 분리를 해서 해석을 붙여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해석 뒤쪽 넘어가시면 해석 고칠 수 있는데 어차피 다음 주에 다시 선생님이 제출력을 해서 드리긴 할 거예요. 안 세워도 되잖아요. 편하신 대로 내려가도 됩니까? 자, 그럼 그것이 심한카스 씨를 뭐 했어요? 먹었어요. 삼켰어요. 어디로? 입 안으로 입으로. 삼켰어요. 그 지금 뭐가 삼켰다는 거야? 흑동고래가 이제 그렇지. 삼켰다는 심해에서 출현한 그 흑종고래가 입 안으로 삼켰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시 의미하는 건 뭐야? 그 메일. 네, 흑종고래. 흑종고래. 메일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걔가 심한카스 씨를 삼켰어요. 어디로? 입 입으로. 안으로. 자, 운이 좋게도 혹등고래의 식도는 늘어날 수가 있었죠. 몇 센치까지만? 40cm. 네, 지금 40cm까지만. 인간을 삼키기 한없이 작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40cm까지만으로 목근형이 그냥 40cm까지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통과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는 거겠지. 자, 그래서 얘가 이것까지밖에 40cm 밖에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뭐 하자마자 얘 먹자마자. 심한카스를 삼키자마자 바로 그를 뭐 할 수밖에 없었어? 뱉었어요. 그렇지. 그것은 뱉었어요. 누구를? 그 심한카스. 그렇지. 심한카스 씨를 다시 바다로 뱉어낼 수밖에 없었죠. 됐습니까? 자, 내용 정리를 해보자면 얘가 흑종고래가 출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 심한카스를 이제 먹고 뱉었어요. 삼킴. 근데 얘의 식도는 몇 가지? 40cm만. 그래서 삼키고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져? 뱉음. 됐어? 근데 쌤이 있는데 왜 그러시나? 물어볼 수 있지. 네가 제일 가깝잖아. 자, 그럼 지금 설명 간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주어동사 목적어 삼형식 문장 쉬우니까 여기 설명할 게 없고 그 다음 문장 내려가시면 뭐 A 오브 B라고 해봤자 얘도 단수 얘도 단수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 설명할 건 딱히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문장이 이제 핵심 문장이지. 그 다음 문장에서 뭐 설명해야 돼 얘들아? No sooner. No sooner 얘를 강조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 모르죠. 조치가 발생을 했지. 자, 그래서 no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일종의 어떤 어구가 들어가 있는 거야? 부정어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부정어, 문두강조. 발생을 하면 그 뒤에 어순이 도치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서의 도치의 어순이 어떻게 나오시는 게 맞다? 부정어고 문두강조일 경우 어순은 어떻게 쓰셔야 돼? 반대로 써요. 의문문 어순으로 써요. 간접 의문문은 오히려 의문문의 어순에서 평서문의 어순으로 바꿔서 써줘야 되지. 근데 반대로 부정어고 강조 도치가 문두강조 도치가 일어나게 될 경우 그 뒤에 어순은 의문문의 어순으로 써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있었던 평서문 어순에서 의문문으로 바꾸래. 그러면 어순이 어떻게 나와야 돼? 비동사 다음에 주어가 나와야겠지.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어순이 어떻게 나와요? 일반 동사 플러스. 일반 동사 주어라고 썼어? 우리 의문문 쓸 때? 의문문이야. 아. 그냥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 주어지를 썼지. 3D를 써주고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을 써줘야 됐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ve pp가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써줘야 됐어? have 주어 PP. pp를 써줘야 됐지. 그럼 이 새끼도 봤더니 head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맞죠? 이라고 해서 have pp가 나와있네. has pp가 나와있지. 됐어? has pp가 나와있다. 근데 얘 왜 has pp를 써줘야 돼? 그렇지. 과거보다 있던 대과거의 의미도 여기서 살려줘야 되겠지. 대과거. 다시 말해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뱉은 게 먼저야? 삼킨 게 먼저야? 삼킨 게 먼저. 삼킨 게 먼저고 뱉은 건 그 다음이지. 근데 뱉은 게 이미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야. 그러면 삼킨 건 그거보다 더 먼저 많이. 일어났지. 그럼 과거보다 전을 뭐라고 한댔어? 대과거라고 한댔지. 대과거 모양 누구로 빌려온댔어? 헤드 PP. 헤드 PP로 빌려온다 그랬지. 그래서 모양이 저렇게 나오십니다. 어떻게 나온 건지 알겠니? 다 됐네. 여기 문장 어렵다. 이거 문장 이해 안 가면 외우셔야 된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힘은 누구를 의미해? 그거 카스. 심한카스, 그치? 심한카스 씨를 의미합니다. 됐어요? 내려도 되니?
이 문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네. 자, 그래서 누가 그 시만카스의 아버지가 시만카스의 아버지가 잡았대요. 포착했다. 포착했어요. 이 끔찍한 사건을 무엇으로? 비디오로. 비디오로. 그렇지. 뭐 아이들이 카약하는 걸 보고서 그냥 아들 영상을 원래 찍고 있었는데 원래부터 설마 아들이 고래한테 잡아먹힌 거 촬영하려고 먹히다 이러면서 핸드폰을 뺐겠냐? 그건 네. 아니겠지. 원래 그냥 카약을 그 찰나의 순간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부터 아들이 뭐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뭐가 어쨌든 카약을 이제 타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걸 타고 있었으면 아들 원래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그 사이 뭐가 올라온 거야? 폭등고래 올라와서 먹었다가 에이퇴 하고 이제 뱉는 것까지 같이 킨 거지. 이해했어? 자, 그래서 시만카스 씨의 아버지가 포착했죠. 이 끔찍한 영사건을 영상으로. 자, 그래서 그는 말했어요. 자, 갑작스럽게 나는 뭐 했어요? 봤어요. 아드리안이 뭐 하는 거? 그거 파도에서. 내가 끊기 표시 잘못해놨다. 여기 해야 된다. 아드리안이 파도에서 나타나는 걸 봤어요. 원래 그냥 카약 잘 타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에서 뿅 하고 나타나고 물 속에서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는 거야. 뭐랑 함께? 그거야. 그 거대한 동물. 거대한 동물 같아 보이는 보이는 것과 함께 있는 걸, 함께 파도에서 나타나는 걸, 출몰하는 걸 봐버렸어요. 됐니? 네. 그래서 흑등고래가 출몰하고 시만카스를 잡아서 뱉은 이 사건을, 이 일련의 사건을 누가 아무도 안 믿었겠는데 말로 했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믿었겠어, 안 믿었겠어? 안 믿었겠지. 근데 일련의 사건을 시만카스의 아버지가 영상으로 포착했죠. 그래서 네. 자, 사람 인간의 이름도 지금 시만카스라고 해서 뭐로 끝났어? 이미 S로 끝났지. 이렇게 해서 S로 끝나 있는 사람 인간의 이름이 나오고 그거의 소유격을 만들 때도 똑같이 어떻게 뭐만 써줘? 어퍼스트로피만 쓰고 끝나요. 뒤에 S를 다시 붙이지 않아요. 발음이 중첩돼서 소크라테스 이런 식으로 S로 끝난 사람의 이름일 때는 어퍼스트로피만 붙이면 소유격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펠링이 S로 끝난 경우에는 어퍼스트로피만 붙여서 소유격을 만들어준다는 거 형태를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horrifying이라고 하면 얘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에이스넨트를 꾸며줘요. 잘했지. 그럼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줬지. 그러면 얘가 지금 모양이 맞냐 틀렸냐를 살필 때는 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보어 자리에 있었으면 주어와의 관계나 목적어와의 관계를 보셔야 될 거고요. 명사의 수식을 했으면 그 명사, 수식하는 명사와의 관계를 따져줘야겠지.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인시덴트. 이 사건이라고 하는 명사는 감정을 느낄 수 있나요? 아니면 감정을 유발해야 되나요? 감정을 유발하는 거겠지. 느낄 수 있는 주체가 아니겠지. 그러면 ing가 맞아요? PP가 맞아요? ing 감정 유발을 해야 되겠죠. 됐어? 좀만 더 기운 내세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히가 지칭하는 거 누구야? 시만카스 대. 시만카스. 그 다음에 여기서 쓰 무슨 동사? 네. 네, 지각동사. 지각동사에서 어떤 자리 주의하세요? 목적격 목적격 보어 보어. 자리 누가 써요? 동사 원형. 명사나 ing를 볼 수가 있겠지. 됐어? always라고 하면 전치사고.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 명사 나와야 되지. 그래서 명사절이 나왔죠. 여기서 what 뒤에 뭐가 불완전해요? 주어가 주어가 없는 거 불안정. 확인할 수가 있겠지. what의 특징은 뭐라고 알려줬지, 쌤이? 뒤가 불안. 그렇지. what은 뒤가 불완전한 무슨 절? 명사절. 그럼 저 what을 대수로 바꿨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됐어? 자, 그리고 look이 무슨 동사? 그렇지 맞아 무슨 동사? 감각 감각 동사. 동사. 몇 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지.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그 보어. 보어가 나와야 돼. 보어 자리 어떤 형태로 들어가? 그렇지. like 명사나 아니면 형사. 형용사 둘 중에 하나 와야겠지. 네. 근데 뒤에 지금 animal이라고 하는 어떤 품사 나와 있어? 명사. 명사 나와 있지. 그럼 반드시 누가 써야 그럼 돼? like가 써요. like가 있어야겠지. 오. 어랑 라이크 N이 어디다가 아, 이제 A 형용사. 형용사. 이거 형용사야. 형용사나 like 명사가 누구 자리에 들어가냐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야. 감각 동사 나왔어. 됐어?
자, 그래서 시몬카스 씨가 뭐 했어? 자신의 시련, 그렇지. 자기한테 일어난 이 힘든 사건을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기자들한테. 기자들한테. 어디로 들어가서? 그 드라이랜드 그러니까 해변. 그러니까 땅으로 들어가서 땅으로 육지로 다시 복귀를 한 다음에 바다에서 인터뷰를 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 시몬카스 씨는 자신의 시련을 이야기했어요. 누구한테? 기자들에게. 기자들에게. 어디로 들어가서? 땅으로 들어가서. 자, 그는 말했죠. 무언가가 내 등을 뒤에서 쳤어. 나를 쳤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일어났죠. In a second. 순식간에. 자, 무언가 어두운 것이 나를 감쌌어요. 그리고 미끌거리고 끈적거리는 텍스처가 내 얼굴을 스쳤죠. 그럼 이 미끌거리는 텍스처가 혀. 우리의 혀겠지. 이렇게. 그래서 입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어두워진 거고, 그렇지? 어두워지고 고래 혀가 알랄랄 이제 그래서 알랄 스쳐 지나가는 거겠지. 싫다. 이거에 대해서 뭐 묘사를 하는 건 굳이 내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내용은 쉬우니까. 됐어? 거기 정음을 보고 싶은데. 아 진짜 이상한 친구. 굳이 고래 입안에 들어가는 체험을 할 필요는 없고. 아니 시험 공정하셔야 돼. 궁금하잖아. 솔직히. 궁금하지 않은데 굳이 악어 입속에 손을 넣어보고 뭐 호랑이 입속에 대가리를 넣어보고 이런 짓을 할 그거랑은 약간 다른 거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주어동사 목적어 똑같이 나와 있고요. To journalist라고 하면 쟤또 왜죠? to journalist라고 하면 이거 뭐야? To journal. 투부정사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치? 그 다음에 저널리스트라는 뭐가 나왔어? 명사가 명사. 나왔으니까 그냥 단순한 정명구라고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맞습니다. 봤을 때 여기서 something 누구를 의미하는 거였겠어? 그 고래. 고래를 의미하는 거겠지. 근데 얘들아 희세 모양이 지금 뭐로 나와 있어? 히 원형으로 나와 있어? 아니죠. 원형이 아니죠. 저거는 과거. 과거 시제예요. 이거 과거 시제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앞에 히사드 그 히사이드도 있고 또 뭐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저게 과거 시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앞 문장에서 힛 동사면 어떻게 생겼어요? 히트. 맞지? 네. 그럼 얘가 만약에 현재 시제였으면 네. something으로 나와있잖아. 네. 그럼 얘는 단수로 취급해, 목소리 취급해? 단수 취급. 아, 그럼 그럼 히치가 얘가 돼야 현재 시 돼. 그렇지. 얘가 현재 시제였으면 스위치를 해줘야 되겠지. 네. 근데 지금 스위치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안 됐지. 그럼 얘는 과거 시제가 돼. 이해하셨어? 이해 못했어, 도현이? something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취급하는 애야, 목소리 취급하는 애야. 단수로 취급해? 단수. 다시 단수로 취급해, 목소리 취급해? 얘 단수로 취급하던 애잖아. 네. 얘를 단수로 취급해서 현재 시였으면 hit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 S가 있어야 되지. 근데 hit에 지금 S가 있어 없어? 없지. 그 얘기는 무슨 시제로 썼다는 거야? 과거 시제로 썼다는 거야. 그럼 컷 이런 애랑 다 똑같아요? 네. 됐지? 그래서 한 번 더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찡으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 어디서 꾸며줘야 돼? 뒤에서 붙이주시기에 그치? 뒤에서 꾸며줘야 되니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brush 그림 그리다 말고 스치너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 혓바닥이 그러니까 고래가 사람을 흡하고 잡아먹어서 혓바닥에 한번 슥 하고 이제 스쳐 지나간 거야. 그치? 그냥 물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끈적했던 거. 아. 물이 끈적하진 않잖아. slimy texture라고 했잖아요. 물이랑 혀가 만나면 이제 끈적해지는 뭐야, 그런 거지. 뭐가? 저기가 뭔데? 옥동고래 삼키엔 출물. 옥동고래가 삼키엔 흑정고래 출물. 뭐만 그 위에? 옥동고래가 남킨 삼킨 남기는 뭐야? 남친. 흑정고래가 삼킨 남성. 아무튼. 자, 근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나는 뭐 하기 시작했어요? 가라앉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나는 물로 둘러싸였어요. 물로 둘러싸였죠. 둘러싸였어요. 그치? 얘가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건 고래 입안으로 들어가서 고래 입속 공간이 엄청 컸을 거 아니야. 그쵸. 물 안에서 이렇게 쓱쓱 내려가겠지. 그쵸. 됐어? 그래서 그가 계속 말하길 나는 뭐 했어요? 나는 가라앉기 잠겼어요. 시작했어요. 나는 둘러싸였죠. 뭐에 의해서? 물에 물에 의해서. 의해서.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뭐 했다는 사실? 내가 누군가의 입안에 있다는 무언가의 사실을. 주둥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나는 내가 뭐 했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어요. 먹혀졌다는. 그렇지. 내가 먹혔다는 사실도 내가 주둥이 안에 있다는 게 먹혔다는 거잖아요. 먹혔다는 사실도 깨달았죠. 아, in something's mouth가 뭐가 될 수 있어? 인의 품사가 뭐야, 조연아? 전치사. 전치사 뒤에 뭐 나와? 명사 나오지. 정명도 문단 3분 처리 내가 해달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했어. 됐지?
그래서 여기 가디언 뉴스페이퍼 하면 이거 되게 유명한 신문사예요, 얘도. 알지? 그래서 가디언 신문사가 보도했어요. 잠시 동안 아드리안의 운명은 존재했습니다. 어디에? 이 40톤짜리의 포유류의 주둥아리 안에. 됐어요? 이게 가디언즈로 뭐 되겠다. 가디언즈. 올해는 어류일까 포유류일까? 포유류. 올해는 포유류예요. 우영우가 얘기해줬어. 어? 우영우. 아, 그렇지. 유용어가 누구야? 그 이상한 경우가. 아 그 표지 그거 뭐 표지만 봤어. 응. 포스터를 봤다는 거예요. 포스터만. 뭐 표지를 봤다고. 아이 포스터만 포스터. 자, 계속. 자, start는 무슨 특징이 있었어요, 얘들아? 저거 네, 투부정사랑 ing 둘 다 목적어로 들고 나올 수 있었죠. 다시 말해, to think 대신에 뭐를 쓸 수 있어요? 싱킹. thinking으로 정리를 해서 쓸 수가 있었고요. surround 하면 자동사, 타동사. 자 타동사. 타동사예요. 근데 뒤에 지금 목적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맞아요? BPP 수동태 형태로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realize 뒤에 쓰인 대세 역할 뭐예요? 그렇지. 명사절 접속사 대신입니다. 자, 명사절 접속사가 나와 있을 때는 뒤에 무슨 구조? 완전 구절. 완전 구조 나오셔야 돼. 그럼 realize 뒤에는 뭐로 써야 된다? 목적어로 대시 나와 있어야 된다는 사실도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I was in something's house라고 했을 때 이거 몇 형식 구조야? 일형식. 1형식 구조지. 그럼 비동사가 1형식이었을 때 뜻? 그 뭐뭐 있다. 그렇지. 있다, 존재하다.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인간이 누군가의 입 안에 존재를 했던 시점이랑 먹힌 시점이랑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 그 먹힌 거. 먹혀야 입 안에 존재할 수 있지. 네. 그러니까 시제가 어떻게 나와 있어? 과거 완료. 네, 헤드 PP랑 PP가 합쳐져 있는 거 다시 한번 까볼 수가 있겠지. 이거 어떻게 까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요, 그치? 앞에 있는 두 단어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헤드 플러스 PP지. 근데 빈이라는 단어는 누구의 PP야? 수동. 비동사의 비동사. PP지, 그치? 그래서 비동사 끄집어내고 뒤에 이친이라는 어떤 형태가 내려왔어? PP의 형태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had been it이라는 모양을 보면 뭐가 쓰인 거야? 과거 완료랑 어떤 개념? 수동태가 합쳐진 거라고. 니네 학교에서 만약에 had been it 쓸래, had it 쓸래 하면 뭐 골라야 된다고? 애들. had been it 써야 돼요. 왜? it 자동사야, 타동사야? it 타동사지. 그럼 뒤에 뭐 있어야 돼? 목적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얘는 목적어 있어, 없어? 아, 뭐 없지. 없어요. 그러면 it는 써야겠지. be it. 됐어? 빈. 빈이에요 be 빈. pp. be it은 이 합쳐진 거잖아. had been it은이잖아. 뭐? 됐어? 네. 그럼 여기서도 비동사 몇 형식 동사로 쓰인 거야? 일형식. 1형식 동사로 쓰인 거죠. 근데 똑같겠지. 있다 존재하다. 됐습니까? 내려간다. 네. 3점 남았지? 네. 자, 누가 뭐 했어? 아들이라는 말했어요. 아들이 뭐 안 했어. 뭐 하세요? 그의 가까운 그렇지. 가까운 만남인데 누구와의 가까운 만남이야? 고래. 고래와의 가까운 만남이지. 근데 그걸 목적어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뒤에 뭐가 있으니까. 동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카운트를 얘를 뭐라고 처리해야 돼? 주어로 주어.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의 고래와의 그 가까운 만남, 즉 여기에서 고래와의 가까운 만남은 순화시켜서 한 표현이지. 고래와의 가까운 만남은 결국 뭐 했던 경험이야? 엄청난 켜진 경험이야. 엄청난. 그렇지. 이 여기서 말하는 얘가 의미하는 거 고래와의 가까운 만남은 고래에게 삼켜진 경험이에요. 고래한테 한번 먹힌 적이 있다는 사실이 그가 뭐 하는 걸 막지는 못할 거래? 앞으로 래프팅 여행하는 걸 또 막아주지는 못할 거래. 이제 먹힌 적이 있긴 하지만 얘는 계속해서 카약을 탈 거다 안 탈 거다? 탈 거다. 계속해서 카약을 탈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경험이 있지만 계속 여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간다, 하민이. 눈을 감고
않고 감상하기 시작했다. 됐어? 야, 네.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또 뭐가 나왔어? 주어 동사 나왔지. 그럼 뭐 해야 돼? 그럼 가운데 이제 생략이 사이에 됐다는 접속사 거죠. 있어야 되지. 네. 누구야? 네. 그렇지. 명사절 대신에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대신이라고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게 여기에서부터 끝까지가 다 무슨 역할? 목적을. 목적어 역할을 해줘야 된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됐어요? 끝났다. 자 여기까지 그럼 외부주문 1 끝났지? 나 다음 주 월요일에 외부주문 2 수업하면 끝인데 3 나왔어? 나오지 마 아니, 제발. 안 나온다고 했던 거. 아? 나? 네. 외부주문 4개라며. 근데 나 2개밖에 안 받았잖아. 네, 4개 맞지? 더 나오지 않을까요? 가지고 안 하는 중이에요. 아직도 1번 나가? 언제 나가? 나 교과서 지금 몇 번 만에 끝냈냐? 3번 만에 끝냈지. 1번 게임 다 게임을 아? 하는 거. 중간에 자꾸 게임을 해가지고. 너무 신나게 하는 그거 알아 얘들아? 이번에 저동고에서 무슨 발악을 했는지? 뭐요? 저동에서 이번에 1학년, 저동고 1학년들 시험 범위가 너무 골 때린 게 학교 이제 시험 범위가 원래 교과서가 주과래. 그럼 네. 교과서 주과까지는 오케이거든? 근데 잘 떠올려야 되고 잘 생각해야 될 게 고등학교 교과서 한 개는 중학교 교과서의 6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길이 자체가 진짜 넘사예요. 너무 길어서 되게 달라요. 그래서 교과서 2개만 우습게 볼 건 아닌데 여기에 이제 외부 지문이 지금 한 20개인가? 30개인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이거는 개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고등학교들이 보통 이제 평균적인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20, 30개가.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이 중에 10개는 범위를 알려줬어. 이 외부 지문이 어디 몇 년도 모의고사 거고 그 지문을 학교에서 나눠줬어. 그래서 네. 10개의 지문을 공개가 됐는데 그럼 나머지 10개인지 20개인지의 지문이 있잖아. 네. 이거를 공개를 해줄까 안 할까? 안 하죠. 안 한다는 거야. 아, 그냥 그- 얘가 24년도 3월을 할지 25년도 3월을 할지 이것도 아직 안 정했는데 이 중에 넘버를 몇 번을 한다를 아예 짓는 것도 없고 니네가 알아서 공부하고 니네가 알아서 맞춰. 맞아요. 누나한테 들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장난질을 고등학교로 가면 치는 이제 경우도 워낙 많은데 저동만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가져도 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냐면 시험지에서만 볼 수 있는 완전히 생 외부가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냥 시험지를 받아서 처음 보는 질문을 내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 생외부 문제들이 나오거든? 이게 이제 변별력 문제로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정도의 실력으로만 키워놓으면 고등학교 때 가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니? 없겠지. 그래서 지금 시키는 거야. 선생님이 자꾸 추가로 이런 거 미션도 주고 추가 문제 풀어보는 거 그런 것도 자꾸 주는 이유는 니네가 중학교 3학년 시험을 못 볼까봐 그걸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고등학교를 가셔서 살아남으시려면 이때 가서 이 지랄을 내가 버텨내고 거기서 1등급을 가져가시려면 지금 수준으로 키워놔야지만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건 알아. 나도 내가 시키고 있는 게 쉬운 거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근데 어떡해? 삶이 쉽지 않은데. 맞지? 삶이 호락호락하고 삶이 너무 행복하고 그냥 이렇게 휴르르륵하고 너무 꽃길이 지나갈 수 있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 어쨌든 가시밭길이 언젠가는 한 번은 올 거고 내가 이겨내야 될 역경들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힘든 게 낫지. 고등학교 때 가서 진짜로 성적이 안 나와서 대학을 가니 못 가니 뭐 기술로 틈이 많이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경험을 해보시고 지금 충분히 깨지시면서 내가 더 많이 해야 되는구나. 지금 튀어나오면 나중에 빛을 볼 일이 있어. 근데 나중에 가면 늦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힘든 거 알아요. 오늘 체험학습 갔다 오셨는데 오신 거 잘하셨고 오늘은 단어 페널티 적용 안 시킬 거야. 전체적으로 단어 페널티 적용 없고 숙제도 오늘은 마무리 안 시킬 거예요. 오늘 마무리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유예기간 줄 테니까 오늘까지 해온 친구들은 잘한 거야. 오늘까지 해온 친구들은 숙제가 2배가 안 되는 거니까 훨씬 여유롭게 그냥 정해진 양만 하면 되고 오늘 이제 시험학습 가느라 못했던 친구들은 좀 빠듯하고 힘들겠지만 월요일까지는 어쨌든 유예기간이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다 정리가 되면 좋겠고 채점 검사도 월요일쯤에 한번 들어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겠니 모르겠니?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기까지 됐고 잠깐만 기다려. 다 자 같이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